네, 반갑습니다. 평경장입니다. 제가 주말에 촬영이 없어서 이번 주는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고 월요일까지 관점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알트코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낸스에서 일일 순위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마켓캡에 들어가 보면은 100밀리언 달러, 그러니까 하나로 한 1000억 미만의 코인들이 좀 다수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.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현재 잡코인이 성행한다, 장세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업비트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,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시총이 확보된 코인들 있죠. 이런 코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상을 한 건 사실 3천억 미만의 코인들인데, 오늘은 한 5천억 미만의 코인들이 좀 자리 잡고 있고요. 이게 최근에는 1000억에서 3000억 사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면서도 약간은 시총 한 1000억짜리를 좀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톤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고, 폴리메스도 1500억에서 1900, 한 2000억 사이, 딱 그쯤으로 보입니다. 오늘 오전장에서 쐈다가 그 이후에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. 사실 지금 유행하는 메타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걸러 들으셔도 되고, 21년도, 22년도, 23년도에 유행한 메타는 아니고, 예전에 약세장에서 매매를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9시 이전과 그 이후의 장이 중요했거든요. 그 이전에는 어떤 장이 표출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했었고, 그 이후에는 어제 며칠 전 파악해서 이때 수익을 먹는 게 중요했었어요. 근데 요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메타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고, 이런 장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메타보다는 방법이 맞겠네요. 그리고 이게 오전 9시가 되는 이유는 미국 시간으로 24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9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후로 장세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설명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전고에 해당하는 저항에 맞아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조정값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50%를 넘기냐 안 넘기느냐, 그걸 보라고 했고요. 이거를 보라고 한 이유는 이 부분을 넘겨서 내려가게 되면은 618, 62%를 되돌려 놓는 꼴이 되니까, 이거는 상승 지속이 아니다, 이때 이탈하고 다시 올려주더라도 이거는 패턴이 망가지고 상승이 끝나는 구조다라고 교육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역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상승분 대비해서 618 구간 밟으면은 이 상승 추세는 끝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정석적으로 해설을 할 때는 맞아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설을 할 때는 그렇게 차트 해설을 하면서 해설하고 매매에 적용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비트코인 6,000달러 선을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한 지점은 지지가 한 6번 정도 나왔던 장입니다. 4번, 5번, 6번까지. 그러면은 더블 바텀도 아니고 트리플 바텀도 아니고 여기서 N차 바텀을 찍고 반등을 보는 게 맞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, 근데 차트의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내려갔습니다. 오히려 디센딩 패턴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아무튼 결과값은 내려갔다라는 거,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해석이 되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장을 보시면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. 이게 전체 상승분 대비해서는 382 구간을 밟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? 마지막 상승이 나오기 전에. 그리고 첫 번째 상승에서도 382 구간이 확인이 되는 거고, 옆에다 그려볼게요. 여기잖아요. 382 구간 50%안 밟았고. 근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, 제가 추세가 깨진다라는 표현이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을 되돌림으로써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 62%는 그냥 넘습니다.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786 구간 거의 그 직전까지 다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. 다 제껴놓고 618 구간을 밟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상승의 힘이 거의 꺼져가는 구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결과값은 어때요? 올라갔죠. 그럼 이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어떤 매매를 했었나? 이게 맞나?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나? 이런 해설을 하면서 번외적인 방법으로 빠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손절을 안 하는 습관까지 길러지게 됩니다. 이건 너무 부차적인 것이고,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. 제가 참 진짜 이유도 잘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가끔은 믿음의 구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저랑은 안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들이 그렇게 해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석적인 해설도 안 맞고 그렇다고 고려해 볼 만한 패턴도 없어요. 구태여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거는 이런 패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답의 이유를 찾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답은 정해놓고 상승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이유를 찾는 느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조정은 50%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
그리고 혹여나 62%를 되돌려 놓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아마 방향성을 정석적으로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까지 올라온 거라면은 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. 왜냐면은 여기서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거 못 잡거든요. 양봉만 계속 줘요. 뭐 조정 주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양봉만 계속 나오면서 조정 없이 그냥 가는 장이에요. 그렇다면 이걸 놓쳤을 때 내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? 전 계산이 안 돼서 만약에 이탈 발생하면은 전 물려 있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미드뱅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그 상황에서조차도 이 전체 상승분 대비해서 얼마나 되돌렸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. 저는 잘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이 파동 계산이 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. 거의 그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는 있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. 제가 아무래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고 지금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,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로 지금 매매하는지 말씀드린 겁니다.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로 해주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 주말간은 좀 조정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반등 시기는 좀 짧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, 나스닥 스토캐스틱을 보고 비트코인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약간 달라요.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 먼저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이 조정은 빨리 끝날 것이고, 나스닥이 조정이 끝낸 시기가 비트코인이 이 바닥을 밟는 시기보다는 좀 더 빠를 거예요.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, 바닥은 저 밑에 있죠. 근데 조정은 빨리 끝나요.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더블 바텀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, 우리가 이 조정만 견뎌내고 이후에 상승분만 만들어낸다면은 그때부터는 장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부가적으로 월요일 날 개장이 되고 이게 토요일 한 새벽까지는 좀 돌아가니까 그때는 좀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사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월요일이에요. 딱 이봉 마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장 개장하고 이때 음봉꽃이나 아니면은 양봉꽃이나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사실상 오늘 장도 어제부터 시작된 이 조정 분위기가 비트코인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그냥 차트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, 그래서 아마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저는 강조 드릴 거고요. 지금 말씀드린 관점 있죠. 이 스토캐스틱으로 뭐 더블 바텀 나온다, 이 관점은 여기까지는 다음 주 월화 중으로 표현이 될 거고,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찰을 하는 게 우리가 주말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정 안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. 현재 65% 비중을 들고 있으니까. 하지만 이탈 발생하고 불과 한 $500 차이로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고,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 방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. 제가 근데 카톡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무료방 바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잡설을 좀 많이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사과를 드릴게요. 보통 잡설을 안 하거든요. 그냥 저는 참고 그냥 흘려보내고, 아,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그게 주체가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, 최근에 이런 사건이 터졌죠. 리뷰엉이라고,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예요, 사실. 그리고 예전부터 봐왔던 유튜버기도 하고요. 지금은 100만이 넘으셨는데,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초창기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최근에 좀 흑화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영상도 그렇고.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을 보더라도 전한길 강사님, 그리고 헬스하는 흑자헬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되게 순화되고 되게 착했던 사람이 나중에 되면은 되게 흑화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유튜버라는 게 생각보다 악플에 매운맛이 심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자기 스트레스 풀고 자기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저한테 푸는 건데, 세상에는 생각보다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준은 아니죠. 그러면 이럴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